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은 올해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양천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 40m 땅속에 건립된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을 저장해 침수 피해를 막는 시설입니다. 직경 10m, 길이는 4.7km로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터널 내부 모습을 볼 수 없어 빗물 저장량은 수치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CCTV가 설치돼 앞으로는 터널 내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중호우 시 대심도 터널에 이제 담수를 할 경우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천장부에 적외선 CCTV 4대를 설치해서 물이 흐르는 모습하고 수위를 실시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정보 외에도 양천구는 다양한 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수방 정보 공유 시스템에는 지역별 강우량부터 신정교와 양화교 하천 수위 정보, 팔당된 방류량 등이 표시됩니다. 특히 안양천 범람시 출입을 차단하는 안양천 통제 알림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산책로 침수가 우려되어 차단기가 작동 중으로 하천 출입을 금지합니다. 안양천 둔치 출입 차단기가 안내방송과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신정교 수위가 6.4m를 넘으면 이처럼 자동으로 내려가 시민들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만큼 하천 고립을 막기 위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안양천 통제 현황을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된 안양천 통제 현황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양천구는 균열이 심해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옹벽 공사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번 옹벽 공사는 여러 개의 벽체를 결합해 하나의 구조물로 만드는 공법으로 안정성을 높여 붕괴 위험을 낮췄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발생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양천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첫 군집 사례로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양천구 군집 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 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수도권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에서 70% 사이에서 50에서 60% 사이로 낮추고 혼잡도 완화 항목을 새로 추가해 비용 대비 편익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울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북 횡단선을 비롯해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도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평구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여름밤의 무비데이를 운영합니다. 한여름밤의 무비데이는 오는 18일 오후 5시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요리 관련 영화를 관람하고 연어 샌드위치, 오미자 주스 등을 만드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는 17일까지 은평구 1인 가구 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구와 기업, 산업시설 등의 밀집을 막기 위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속한 경기도 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망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부천과 의정부 등 모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지역들인데 이번에는 TF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난해 말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협의회를 만든 지 7개월여 만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공업지역에서는 기업 확장이나 공장 증설이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도 큰 부담. 급기야 여러 규제에 기업들이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나며 인구와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도심의 재구조화, 그다음 산업 생태계 재구조화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다 묶여버리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과밀 억제 권역으로 속해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자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지정.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법에 따른 기준인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존 공업지역들이 조금 더 현대화하고 또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법령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손봐야 하는 만큼 갈 길은 멉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공주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CJ 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해지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자 측과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8년 동안 총 사업비 대비 3% 정도 추진돼 경기도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도 속도가 날 것 같지 않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의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수입하면서 오래된 저가 모델이라고 속여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 2022년 11월 이후 45회에 걸쳐 25억 원 상당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700여 점을 수입하면서 연식이 오래된 저가 중고 모델로 신고해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입업자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세관은 A씨가 통관 과정에서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나 채굴기 내 장착 부품까지 확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최고 2천만 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 원의 구형 모델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83.4로 나타났는데요.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개선 전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회하면 악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89.2에서 91.7로 2.5포인트 상승했고 인천도 76.7에서 79.3으로 2.6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은 94.7에서 94.6으로 0.1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수가 상승한 이유로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매매, 전세 가격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35세 이상 임산부인데요. 지원 금액은 외래 진료, 검사비 등 최대 50만 원으로 서울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35세 이상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전 검사비는 서울시 임신 출산 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이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이 전국에서 폐지 수집 노인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4만 2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511명, 경남 1,540명 순입니다. 인천은 6번째로 많은 885명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 여성 비율은 인천이 63.6%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 6천 원이고 평균 재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 재산이 2,500만 원 미만이 25.2%로 가장 많았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중 89.7%인 13,086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28.4%인 4,219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도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김포나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에서 10월까지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농촌 왕진버스는 포천 우리병원,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고 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 내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진 20여 명이 농촌 지역을 방문해 양반진료와 침, 뜸시술, 물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왕진버스는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이동수단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시민소통 업무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소통홍보 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 조직은 기존 총무 담당관과 의사 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 등 3개 담당관실에서 4개 담당관실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